각종 청탁의 대가로 10억 원대 금품을 받아서 정치자금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지난 12일에 1심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정건 사무부총장이 휴대전화를 숨긴 은신처를 확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숨겼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검찰. 어떻게 알았나요? 그거 궁금하시죠? 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거액의 돈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관련 수사가 속속 진행 중인데 출발점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그 의혹이 제기된 게 언제냐면 3월 9일 대선 닷새 전인 예. 3월 4일에 이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예. 이 의혹이 뭐냐면 사업가 박모 씨, 이정건 사무부총장하고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죠. 네네. 사업가 박모 씨의 수행비서인 정모 씨가 폭로를 합니다.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사업가 박 씨가 이정건 사무부총장한테 2억 7천만 원의 현금을 주고 여성 골프 백 세트를 줬다라고 예. 폭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박 씨가 수시로 노무현 문재인 정권 인사들하고 가깝다고 친분을 가시하고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다. 지금도 힘을 쓰고 있다고 자랑했다라고 예. 폭로를 합니다. 이 내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정건 사무부총장과 관련한 그 수사를 대부분 다 망라하고 있는 폭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폭로를 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이유가 어떤 건가요? 좀 특이하게 표현하면 뭐 정의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 예. 예, 부정한 돈을 자기가 전달을 해야 되고 골프에 또 갖다 줘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자괴감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출발 과정을 보면 검찰이 의도했던 수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어폐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앞서도 언급을 했듯이 이번 의혹의 중심에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있습니다. 각종 청탁의 대가로 10억 원대 금품을 받아서 정치자금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지난 12일에 1심 선고를 받았는데요. 검찰 구형이 3년이었어요. 예. 그런데 1심 재판부가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예. 검찰 구형보다 더 많은 형량을 선고한 건데요. 이번 1심은 좀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가요? 저도 법조 취재를 오랫동안 네. 했지만 이런 경우는 진짜 케이스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검사는 대부분의 부패 사건은 단죄해야 된다 이래서 좀 기소를 네. 폭넓게 합니다. 판사가 그 중에서 엄밀하게 증거관계를 따져가지고 증거관계가 인정되는 것만 유죄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사의 그 구형량보다 선고량이 줄어들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근데 부패 사건에서 이렇게 검사 구형량보다 판사가 선고량을 더 세게 때리는 경우가 있느냐? 판사가 봤을 때 좀 용서하기 어렵다.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 네. 이런 경우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높입니다. 네, 사실 이런 선고를 내린 배경에는 녹취 파일도 큰 몫을 했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정건 전 사무부총장의 판결문을 보면요. 뭐 예를 들면 40분부터 네. 48분간 다음과 같은 통화를 하였다라고 네. 하고 통화 내역이 쫙 나옵니다. 이정건 사무부총장의 특징이 자동 녹음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검찰이 파악하기로는 구속되기 직전까지 모든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녹음했다고 합니다. 그 용량이 넘치면 외장하도록 네, 보관 옮겨서. 옮겨서 보관해 놓고 삭제를 하고 다시 예. 녹음을 하고 그게 한 6년치, 7년치 이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유형 1의 녹취 파일입니다. 네. 이 유형 2는 누가 한 거냐? 이정근 부총장이 한 게 아닙니다. 사업가 박모 씨가 한 겁니다. 이정근 부총장에게 금품을 준. 예, 이분의 특징은 휴대전화를 항상 한 2대 정도 갖고 다닌답니다. 제 휴대전화 한 대를 이렇게 놓고 네. 우리 휴대전화 끄고 합시다라고 한답니다. 그럼 휴대전화 쇼잉용 하나. 예, 만나는 사람의 거의 모든 대화를 녹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정건 사무부총장의 녹취 파일과 네. 이 사업가 박모 씨의 녹취 파일 예. 이 두 개를 합치면 네. 당시 상황이 복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통화 내용 중에는 뭐 기존에 나눴던 대화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업가 박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일부러 만나서 하는 대화 중에 이런 내용을 물어가지고 그걸 녹취를 해놨다. 아무래도 사업가다 그쵸? 보니까 네. 사업가가 공짜 돈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증거를 남기고 그걸 검찰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취왕과 녹취왕이 만나서 지금 그렇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녹취왕과 녹취왕이 남겼는데 아주 재밌는 건 이정건 사무부총장이 남긴 녹취 파일이 아까 2016년부터 구속되기 전까지 네. 그러니까 뭐 6년치, 7년치 예. 녹취 파일입니다. 그 녹취 파일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파일을 검찰이 쭉 분류하다 보니까 네. 녹취 파일이 3만 개라고 예. 합니다. 그 3만 개를 검찰이 일일이 푸는데도 시간이 엄청 오래 예. 걸릴 거예요. 한 달 지나면 한 네. 몇천 개 풀었다라고 합니다. 3만 개를 다 풀어야 되니까. 3만 개를 다 풀어야 되는 예. 거죠. 시간대별로. 그렇죠.
그렇죠. 또 최근에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변호사가 피고인을 방어하려면 이제 증거를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USB 한 개로 복사가 안 됐답니다. 하도 양이 많아서. 양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USB 3개로 네. 3개로 복사를 했는데 64기가짜리가 3개가 있는 겁니다. 변호인도 이게 그 녹취 파일이 USB 1에 들어있는지 USB 2에 들어있는지 네. 3에 들어있는지 헷갈리는. 찾는데 네. 한참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서명 같은 걸 작성해야 되는데 변호사도 되게 파일 찾느라 네. 엄청 고생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녹취 파일이 굉장히 양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거를 어떻게 확보를 한 건가요, 검찰이? 첫 번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정근이 현재 사는 집이 있습니다.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그 집에 갔는데 최신 휴대전화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정근 총장이 뭐라고 했냐면 8월 초에 서울에 폭우가 왔습니다. 작년에 폭우가 온 걸 기억하시는 네. 분이 계시겠지만 폭우가 와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최근에 새로 바꿔서 예. 옛날 폰은 없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검찰도 사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그렇죠. 예전에 폰을 어디에 보관했는지 알 수가 없는 예. 거죠. 근데 한 2달 뒤에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휴대전화를 숨긴 은신처를 확보를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네.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어머니의 집입니다. 어머니의 집을 2달 뒤에 다시 압수수색 가가지고 판결문에 적혀 있는 네. 알선 수재와 정치자금을 받았던 그 해에 대하했던 내용, 어떻게 보면 7년치 내용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예.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와 이런 걸 왕창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수사 단서를 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그러면 거기에 숨겼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주변에다가 예. 자랑을 했다. 아. 압수를 안 당했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네. 그걸 들은 누군가가 예. 제보를 한 거죠, 네, 검찰에. 검찰에 제보를 해서 검찰이 압수수색했다고 들었고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천장 쪽에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장소를 확인하고 네. 가서 확보한 거다. 아. 이거는 좀 일종의 자업자득이다. 예. 완전 자승자박. 예,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드라마틱한 예. 그런. 본론으로 넘어가서요. 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좀 어떤 부분을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정근 사무부총장 사건의 줄기가 제가 봤을 때 한 3갈래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정근 본인의 사건이죠. 그쵸? 근데 이거는 공여자가 아까 사업가 박 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노웅래 5원 사건이죠. 예, 6천만 원. 그 6천만 원의 제공자도 박모 씨. 박 씨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복합물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이가 이하격 의원이라고 전 보좌진을 취직시켜주는 청탁 네. 루트로 활용했던 건데 이거 역시 관여가- 사업가 박모 씨가 관여를 한 건데 이 새로운 네 번째 갈래는 사업가 박 씨는 잘 모르는 네.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걸 보면 300만 원이 드는 돈봉투 10개를 만들어서 의원 10명에게 교부하였다라고 압수영장에 써져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0개를 만들어서 의원 10명에게 교부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압수영장만 보면 20명한테 전달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쵸. 공개된 녹취 파일에 보면 이정근 사무부총장하고 윤광석 의원 등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5명은 전달을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3명이 또 달라고 한다. 이 녹취에 있는 내용만 보면 국회의원 18명한테 300만 원이 전달된 것처럼 그쵸. 보입니다. 예.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 돈을 그럼 누가 조성했는지 밝혀야 파악하는 됩니다. 게, 예. 지금 현재까지는 강래구, 감사. 송영길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그분이 돈을 이제 지인을 통해서 마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이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총장. 통해서 예. 최종적으로는 아마 윤 의원 등이 의원회관을 돌면서 전달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전부 복원을 해야 됩니다. 네. 누구한테 전달했는지, 전달한 게 맞는지 이런 걸 전부 다 복원을 해야 되고 다음에 압수영장을 보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의원들은 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대의원들한테 주는 돈이 나왔는데 그 돈은 5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50만 원 봉투를 몇 개 만들었다 이런 예.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토탈하면 70명이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이런 대규모네요. 그렇습니다.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예. 이나 그 지역 상황 실장들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매수하는 행위도 다 범죄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 과정을 다 밝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수사가 민주당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당법에 걸리는 거죠? 예.